여러분, 중소기업의 위기,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한 대퇴출,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또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전년 대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휴업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325%예요. 4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국가산업단지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말이 이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소기업한 대퇴출 쓰나미가 시작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지금 휴업 증가율이잖아요. 휴업. 아니 폐업을 하면 했지 왜 휴업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의 정책 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갚아야지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갚지 못하니까 국가가 빌려준 정책 자금도 갚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하니까 이게 최악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휴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휴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325%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휴업을 볼게요. 2021년에 16개 휴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68개예요. 16개가 68개가 됐으면 4배가 넘게 늘어났죠. 325%가 325%가 됐다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휴업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심지어 2020년에 보세요. 2020년에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때도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한 사람은 없었어요. 0이에요. 0. 휴업을 안 했습니다. 그냥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은 이게 폐업을 못하고 휴업으로 돌아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심각하죠. 제가 봐도 진짜 심각합니다. 폐업이 줄어들었다. 이래서 좀 나아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비 2022년 폐업률을 보면 말입니다. 476개사에서 557개사입니다. 그러면 81개가 늘었습니다. 17%가 늘은 숫자예요. 650개, 2021년 650개 기업에서 557개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줄어드는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요. 지금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남동 공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고는 쌓이는데 인건비는 감당할 수 없게 불었습니다. 사업을 이어가려면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금리마저 껑충 뛰어서 결국 휴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고부터 처분하려고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남동공단에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가 넘게 올랐으니 중소기업이 진짜 줄 폐업한다는 이야기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게다가 인건비만 문제입니까? 주 52시간제는요. 인건비가 오른 것보다가 더 무서운 게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라고 이야기해요. 주 52시간제는요. 기본적으로 주 68시간을 일할 때보다가 52시간제를 하니까 직원들의 월급이 다 줄었습니다. 보통 300만 원이 넘던 월급이 200만 원 넘는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떠나면요. 중소기업은 더 생산하고 싶어도 더 생산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휴업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간판만 놔둔다는 이야기잖아요. 간판만 놔둬서 대출에 대한 이게 상환 압박을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자금난 때문에 모두가 하나같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은 133조 3천억 원이죠. 이자 상환 유예는요. 원금 상환은요. 만약에 이게 돌아오면요. 중소기업들은 줄폐업의 쓰나미가 그냥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어진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은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희망이 없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리 경제를 망쳤는지 아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줄폐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반 대퇴출이다 이런 말까지 직접 할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최악이에요. 이 결선 중소기업을 한번 보세요. 결선 중소기업 비중 2017년만 하더라도 33.3%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38.9%입니다. 2022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컨대 2022년도 2021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위기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선 중소기업이 생기면요. 이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납품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제품대, 물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선 중소기업이라는 게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 기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결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청업체에 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폐업이 되고 있고 쓰나미처럼 대퇴출이 되고 있다는 것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액수 보세요. 지금 2020년에는 184억 1,900만 원이었거든요. 2021년에는 200억이 넘습니다.
235억 800만 원이고요. 2022년에는 259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말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004건이라고 해요. 1,004건. 전년에 955건보다가도 5.1%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의 어떤 대출 상황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6월 현재입니다. 2분기 현재겠지요. 931조입니다. 931조. 931조 중에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437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 말입니다. 올 9월이 넘어서서 작년 9월이 넘어서서 작년 12월까지 되면 2022년 전체로 하면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게 1,000조가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조. 진짜 심각하죠.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갔는데 중소기업 대출도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얼마나 클지 그것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소기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국가산업단지가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어렵기만 합니다. 일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획기적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소기업들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때문에 죽어난다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때문에 죽어난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방을 빼라 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도 몰려간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에 전기 공급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에 가스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 낼 돈, 가스 낼 돈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줄였거든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정부의 사실상 정책 자금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저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야말로 현금 살포하듯이 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영세업체에서 중견업체로까지 도미노식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 자금난이라는 것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점점 악화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게 대기업이라도 좋아지면 중소기업은 하청이잖아요. 원청이 좋아지면 하청도 좀 좋아질 텐데 수출이 나빠지니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한겨울은 당분간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세요. 진짜 힘내야 됩니다.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버텨나가야지 결국 희망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희망조차도 스스로 짓밟는 것이 되니까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틴다. 저는
이 생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도와야지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돕는 게 뭐예요? 버티고 힘겨워도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겠죠. 그러나 그 힘만이 결국 말입니다. 내 기업을 살리고 내 직원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린다는 것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